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낮에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많은 국가의 정상들이 방한합니다만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이 특별한 건 우선 중국이 세계 2위, 즉 G2로 부상을 했다는 점이고요. 또 국가주석이 된 후에 북한과 일본을 안 간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맨 먼저 찾아왔다는 점, 이례적이죠. 지금 영부인은 물론이고 부총리를 포함해서 장관급 수행원 80여 명, 그리고 거물급 기업인 200여 명이 동행한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 주석의 이번 방한 어떤 포인트에 주목해야 할까요? 이분이 짚어주십니다. 중국 동화대 우수근 교수 연결을 해보죠. 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수행원 280여 명이 함께 온다는 사실. 이 중국이란 나라가 워낙 인구가 많은 나라다 보니까 원래 이렇게 많이들 다니는 건지 아니면 이례적인 건지 이게 좀 헷갈리네요. 네, 그 수행원 280명이라는 것은 그 메머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중국에서 가장 중시하는 미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큰 강대국 방문단과는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이런 곳 갈 때는 좀 더 가기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이 가장 중시하는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예. 더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행원들이 더 많이 따릅니다. 예, 그렇지만 한국의 과거에 방한했던 중국 주석들의 경우와 비교하면 확실히 메머드급인 건 맞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방한에서 보면은 이제 일본, 북한을 제치고 우리나라를 먼저 왔다는 겁니다. 이게 예사롭지 않은데 이건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세요? 네, 이는 그만큼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을 중시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북아에서 미일 등에 의한 봉쇄 전략과 예. 그 이웃들과의 그 분쟁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고립되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 고립을 막아주는 거의 유일한 존재인 한국과의 대관계가 매우 절실하기 때문인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 미국하고 일본이 짝을 지어서 동북아 쪽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 틈바구니에서 중국이 우리와 친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일단 그 의도가 있는 거고 그것뿐입니까? 또 있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북핵 불용이라든가 한중 FTA 같은 주요한 의제가 있는데요. 예. 그 안타깝게도 한중 양국의 그 주요 관심사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허. 네, 우리는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최대 관심사인 반면에 중국은 그 자신들의 고립을 완화하거나 예. 혹은 막을 수 있는 정치 외교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저 그럼 하나하나 좀 보죠. 우선 양측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이제 일본에 대한 공동 견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지금 일본이 집단 자위권 의결한 데 대해서 한중이 공통 목소리를 내고 뭔가 성명도 내고 이럴 가능성 있을까요? 네, 중국 측의 기류를 보면요.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의 목소리를 표현할 것이라고 전망이 됩니다. 이건 확실하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 북핵 반대를 공동 선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자들도 사석에서 요번에 명시하라는 요구는 우리에게는 너무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 말씀을 예. 쉽게 좀 풀어보자면 그러면 북한도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중국의 어떤 동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방이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과 완전히 척을 질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예. 북핵 불용이라고 딱 명시해버리면은 예측 불가한 저 북한 집단이 또 무슨 도발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중국으로서는 골치 아픈 존재에다가 도화선을 짚히는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 그렇기 의미에서.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함부로 예. 북한을 궁지에다가 몰아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요구해도 아마 그 부분은 선언이라든지 어떤 명시적인 것이 나오긴 어려울 것이다 짚어주셨고요. 중국에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할 것 같이 보이는 것 바로 한중 FTA 체결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고 갈 것이다. 이런 예측.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한중 FTA 같은 경우는 중국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견제 전선을 완화시키거나 고립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더 자신들에게 가까이 두기 위해서 한중 FTA를 우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예.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저는 전해 들었는데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러니까 한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한중 FTA를 체결해 주는 걸로 합의가 됐다고요?
그 내부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또 추론이 가능한 것이 예. FTA라는 것은 반드시 경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 전략적인 측면에서 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 국가가 중국에게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국가를 중국 쪽에 더 가까이 두고 싶다는 경우 더 많은 것을 줌으로써 체결하기도 했거든요. 예. 한중 FTA도 바로 이런 정치 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예. 중국에서 많이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정상회담에서 오고 갈 것이다. 사실 국민들 관심사 중에 하나는 펑리위안 여사, 퍼스트레이디 같이 와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예. 중국에서 인기는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마 시진핑 주석이 국가 주석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대중적 인기는 시진핑 주석보다 훨씬 더 대단했다고 할 것입니다. 가수 출신. 네. 활발한 대외 활동도 전개하는 개방적인 성격과 돋보이는 패션 감각 등으로 인해서 예. 중국에서의 인기는 실로 대단합니다. 실로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서의 연예인들 뭐 어느 정도 급이다. 어느 정도 인기가 많다.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국민 가수라고 할 수 있는 조용필 씨라든가 그 정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인기, 그 정도의 위상.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이제 뭘 입고 오나 또 한국에 와서는 이 영부인이 어디 들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펑리위안 여사가 이번에 와서 보이는 행보들 뭘 먹고 어디 관광을 들르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에도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혹은 한류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 현상을 창출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 중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는 퍼스트레이디인 펑리안 여사가 이것을 했고 여기에 들러서 이것을 먹었다라는 것이 삽시간에 퍼지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대박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요. 입소문 마케팅이 대단하거든요. 입소문이요. 누군가가 이것을 했다라고 하면은 졸졸졸졸 따라서 하는 그런 전통 아닌 전통도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은 우리 경제에도 또 하나의 어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추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재밌네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진핑 주석 국빈 방문에 대해서 이모저모 짚어봤습니다. 중국 동화대 우수근 교수였습니다.